안녕하세요. 안료신정입니다. 오늘 1탄에 이어서 기업 상담 심리사 입문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 면접을 보게 된 에피소드가 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저하고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기업체는 어떻게 근무하게 하시게 됐나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이고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A 계열사라는 이제 회사에서 상담 심리사 모집 공고를 이제 학회 게시판에 올렸고요.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이제 보러 갔더니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체에서 상담 심사를 뽑으면, 그 공지가 굉장히 클릭 수가 많아요. 그 뜻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A 계열사 지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고 그 뽑는 분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줄은 몰랐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담 심리사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최종에서 이제 거의 탈락을 했죠. 제 고지식관 바로 정직성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됐는데 뭐 간단합니다. 원래 이 회사에서 공지를 이제 냈을 때 파트타임을 구하셨었어요. 이제 뭐 주 몇 회다, 뭐 몇 타임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타임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할지 파트로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추세였었어요. 이 계열사는 상담실이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갈 때 처음 이제 세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원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성인 상담 경력은 조금씩 쌓아가고 에이전시 통해서 단발성 이런 프로젝트는 했지만 제가 어디 소속돼 있어서 풀타임이나 이제 뭐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볼 때 제가 이제 EAP 환경이나 이제 기업 상담, 환경이나 노동 시장 또는 프로그램 운영, 회사 어떤 생활, 또 상담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성이 좀 드러났나 봐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선발하시는 그 이제 당담 부장님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단 파트타임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풀타임으로 변경을 할 예정이다. 근데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목표가 파트타임으로 또 제가 프리랜서로 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나중에 저도 이제 오픈을 하자, 상담센터를 내자, 뭐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풀타임으로 제안을 받으니까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상황이 됐을 때 고려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라드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될 텐데 제가 저는 계속 파트타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풀타임은 절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정직한 거죠. 제 고지식한 그런 정직성, 제 정직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아무튼 좀 고리타분한 어떤 생각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제가 그 채용을 아무래도 이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풀타임이 어렵다라는 말로 이제 그 면접 보는 당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저는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물 건너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날로부터 3개월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이폰을 썼기 때문에 후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스팸을 걸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이제 울렸는데, 보통은 이제 스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 직감적으로 이 전화는 왠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계열사 A가 아니라 계열사 B의 차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계열사 A에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도 상담실을 세팅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다. 그런데 계열사 A에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다. 면접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네. 지금 제가 지원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벌써 서류에서 걸러졌다. 너 면접 보자. 라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제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기업 상담 시장, 또 노동 시장, 또 다른 어떤 그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게 또 이슈고, 어떤 게 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분들은 아직 이제 상담실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세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 어떤 뭐 요인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상담실을 운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냐? 또 내 생각은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례 케이스에 관련된 질문도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실 거냐, 뭐 등등등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이제 싱글인데 결혼하신 분들 고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하겠냐, 막 이런 질문하죠. 본인이 싱글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아주 제가 명쾌하게 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선발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보시기 전에 저를 너무 마음에 들으셔서 아마도 저를 보는 당시엔 저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인터뷰를 보고 나올 때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헤드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다른 분들을 보더라도 아마 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변이 없는 나 될 거고, 이제 위 상사분한테 이제 임원진한테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뭐 다음 주 뭐 월요일 안으로는 연락이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아마 뭐 내일 저녁, 늦어도 내일 저녁 안으로는 연락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거의 채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마지막에 미끄러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한 70% 정도만 확신을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짜잔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될 놈 될?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틱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원한 건 계열사 A였는데 결국 채용이 된 건 계열사 B였죠. 근데 사실 제가 계열사 B에 채용이 되면서 좋았던 점은 저한테 그때 연락을 주셨던 차장님이셨어요. 이후에 제가 이제 상담 심리사로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많이 통하고 또 존경할 만한 또 그런 분이셔서 제 일할 때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그런 운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케이스로, 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항상 희망을 갖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좋은 후보자로 또 낙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기업 상담 심리사 채용 공지들을 대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살펴보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회도 공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잡코리아나 뭐 스카우트 같은 채용 일반 공지 채용에서도 기업 상담 심리사들은 채용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누이 살펴봤어요. 제가 현재 지금 조건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채용 조건들은 항상 그 노동시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당시와 졸업했을 때 당시는 채용 요건이나 조건들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누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갖춰야 할 기회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조건들,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역량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기회들도 제가 만들어 갔죠. 네,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네, 제가 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역량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회라는 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마냥 있다고 해서 그 기회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들, 시도들을 꾸준히 하시고 잘하기 위한 노력은 하시지만 잘하지 못하면 나는 못해 라는 이렇게 시도조차 안 하시는 어리석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업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내담자도 받았고,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프로젝트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기본적인 역량은 갖췄으니 디테일한 그 업무나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키워가고 가고 또 준비하는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트라우마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경찰청 집단 프로그램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상담은 꽤 어려운 편에 속해요. 특히나 강의나 집단 프로그램들은 좀 무뚝뚝하시고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게 약간 그 소극적이신 분들하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랑 뭔가를 하시는 것들을 좀 꺼리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하면 되고 다시 키워가면 되고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인천에 있는 지구대 한 5분의 1? 네, 한 20% 정도의 그 지구대를 제가 방문하면서 집단 프로그램들, 이제 상담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군데가 다 좋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70%, 80% 정도는 저를 굉장히 반기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막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들처럼 막 무뚝뚝하게 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뭘 보완해야 되고 뭘 몰랐던 부분인지 다시 제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보완하면서 다른 또 이제 지구대에서 할 때는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갔죠. 여러분들도 단박에 어떤 기회들을 갖고 단박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아주 작은 노력부터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시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시고 또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업 상담 심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찾느냐? 채용 공지를 보셔도 좋고요. 리스에 가시면 기업 상담 심리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때 관련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역량과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댓글도 달아서 저한테 질문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심리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 어떤 분이 자신의 어떤 삶을 지탱시켜줬던 명언이다라고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글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의 깊이도 함께 길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생각의 깊이는 고뇌의 산물이다. 벽돌이 쌓인다고 집이 되지 않듯이 시간이 쌓인다고 삶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되게 노력가이다. 게으른 뱅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는가? 수학의 기쁨은 흘린 땀에 정비례한다. 네, 이 세 가지 명언들이 대부분 다 노력하고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어떤 평가와 편견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는 또 안류심정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